분단의 장벽 너머 반세기 동안 감춰져온 북한 특수부대의 실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에서 위용을 과시했던 북한 특수부대. 과연 그들은 북한이 선전하는 천하무적 일당백 강군일까요? 북한 폭풍군단의 눈물겨운 현실을 파헤쳐봅니다.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 북한 특수부대의 절도 있는 행진이 펼쳐집니다. 이들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북한 체제의 강력함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세기 넘게 북한을 지켜봐 온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면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제11군단 지휘부를 시찰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방문입니다. 북한이 8월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개하고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선전전을 시작했을 때부터 김정은의 11군단 방문은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러시아 파병에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어 사기가 크게 저하된 병사들을 직접 격려하고 다독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번 러시아 파병에는 11군단 산하 4개 저격병 여단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4개 여단이 통째로 파병된 것은 아닙니다. 11군단은 물론 일반 부대에서도 군수공장, 농촌, 탄광 등에서 차출된 병사들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은 전쟁터에서 죽어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 만한 지역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지에서 모인 병사들은 저격병 여단 편제에 임시로 포함된 후 특수작전훈련기지라는 곳에서 짧은 훈련을 거쳐 파병길에 올랐습니다. 물론 파병 부대의 주축은 11군단 저격병 여단 소속 병사들과 군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공개한 영상 속 군인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1월 1일 러시아 파병 부대인 11군단을 찾은 김정은은 격술 시범을 보인 병사들과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특별히 선발된 최정예 군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양옆 병사들의 갈비뼈가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은 이들이 얼마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 앞에서 진행된 격술 시범에서는 군인들의 손발이 따로 노는 보기 드문 장면까지 연출되었습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었죠. 이러한 장면들은 북한군, 특히 최정예로 알려진 특수부대의 실상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모는 4개 여단 편제로 총 1만 2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은 올해 9월 우크라이나와 공동으로 검토한 결과 파병 북한군의 사망자가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일반적인 전사자 대 부상자 비율은 1대 3입니다. 이 비율을 북한군에 대입하면 2,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6,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북한 특수작전군은 12월 14일부터 이듬해 1월 14일까지 단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1만 2천 명의 파병 병력 중 8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전체 병력의 3분의 2가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대원 3분의 2가 사상할 경우 해당 부대는 전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겪었을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우물 안개구리처럼 외부 세계와 현대전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 최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전멸 수준의 피해를 입으면서 그들의 신념은 산산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최신 전쟁 기술을 배워갔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군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입니다. 그 충격은 살아서 돌아간 군인들을 통해 북한군 전체로 빠르게 전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특수부대 군인들이 10년 이상 훈련을 거듭해왔으니 어느 정도의 전투력은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상대한 우크라이나군은 평균 연령이 45세 정도였고 민간에서 수시로 모집된 병력이었기에 전투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으며 죽음에 대한 공포도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17세에서 27세 사이의 북한군 병사들은 훨씬 민첩하고 용감했을 것이며 사격 능력도 뛰어났을 것입니다. 백병전이라면 북한군이 우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드론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드론이라는 존재에 의해 위치가 발각되고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뛰어다니다가 무참히 죽어나갔으니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세기 넘게 북한군 정신교육의 핵심은 일당백 정신입니다. 한 명이 100명을 당해낼 수 있다는 뜻이죠.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역시 우리 군은 천하무적의 일당백 강군이라고 끊임없이 세뇌시켜왔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 군인들은 이러한 선전에 세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천하무적의 강군이다. 어떤 놈들이 감히 우리에게 덤벼. 그들의 구호는 허공에 맴돌았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텔레그램에는 처참한 모습의 북한군 병사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도망쳤지만 끝내 우크라이나 무인기를 따돌리지 못한 북한 특수작전군 병사가 죽음 직전에 총을 버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있는 모습. 이 한 장의 사진은 북한군이 겪었을 전쟁의 공포와 무력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부대는 다름 아닌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11군단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북한군에서도 가장 최정예 부대임을 자부했던 특수부대 군인들은 더욱 자신감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전 파병 이전까지만 해도 11군단 군인들은 자신들이 전장에 투입되면 겁쟁이 미군이나 남조선 괴뢰군 최소 10명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전장에 나가보니 적은 보이지 않고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자폭 드론들이 하늘에서 날아와 공격했습니다. 밤에 몰래 습격 작전을 펼쳤지만 하늘에 떠있는 적외선 열감지기에 손바닥처럼 모든 움직임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넓은 벌판에 노출되면 10년 동안 익힌 전투기술은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드론에 의해 희생되는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국제사회에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살아서 돌아간 병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벽돌 깨기 연습을 했는데 실제 전투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쓸모가 없더라. 드론에 발각되지 않고 이동하는 연습이 제일 필요하더라. 무기와 탄약, 방탄복과 철모까지 메고 뛰어다니는데 우리 체격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 역시 비계 먹고 사는 러시아 놈들이 우리보다 훨씬 힘이 좋은 걸 보니 잘 먹고 체격 좋은 것이 제일 중요하더라. 현대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공포는 11군단을 시작으로 북한군 전체에 빠르게 전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년 전까지 한솥밥을 먹던 전우들이 시체로 돌아오거나 불구가 되어 전역하게 되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11군단은 저격병여단 3개, 경보병여단 4개, 항공육전병여단 3개 등 총 10개 여단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핵심 부대는 저격병여단입니다. 경보병 부대보다 저격부대가 훨씬 훈련 강도가 높고 공중 침투에 특화되었다는 항공육전여단은 연료 부족으로 낙하 훈련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한 병사들이 태반입니다. 한 개 여단의 편제가 대략 3,000명 정도이니 10개 여단이 소속된 11군단 전체 병력은 지휘부와 후방 보장 병력을 포함해도 기껏해야 4만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부대들에서 8,000명이라는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했으니 그 충격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은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가 전사한 군인들에게 최고의 보상을 선언하고 직접 부대를 방문해 살아남은 병력을 격려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한 번의 방문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계속해서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러시아에 도착해 러시아군 보급품을 받는 북한 특수작전군 병사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평균 키가 작고 광대뼈가 두드러진 삐쩍 마른 모습은 북한 특수부대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폭풍 강도로 불리는 11군단은 이번 김정은의 방문에서도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이 부대를 인민군대의 영웅성의 상징, 우리 군대의 고귀한 명성과 불멸할 명함을 주추로 받쳐주고 있는 믿음직한 전위전투대요 전군을 이 부대처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군으로 영웅군대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의지이고 염원 등 화려한 수사로 치켜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김정은의 발언은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합니다. 만약 김정은이 다시 해외 파병을 결정한다면 북한군에서 그나마 전투에 동원할 만한 병력은 11군단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군에서 실질적인 전투 병력으로 믿고 쓸만한 지상군 병력은 5만 명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단지 머릿수를 채우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물론 적을 너무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군복을 입으면 총을 쏘며 뛰어다닐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순해온 많은 탈북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군대가 맞냐는 어이없는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1년에 총을 3발밖에 쏴보지 못하는 군인, 훈련 대신 농사와 건설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군인, 먹지 못해 영양실조 환자가 속출하는 부대, 최전방 병력은 그나마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나름대로 최선의 보급을 보장하는 부대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최전방 군인들의 상황조차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힙니다. 한국군 행군시 완전군장 무게가 약 3,842kg인데 이 정도 무게를 메고 1km을 제대로 걸을 수 있는 북한 군인이 과연 20%나 될지 의문입니다. 40kg 배낭을 메고 서 있거나 겨우 100걸음도 못 갈 군인이 절반이 넘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북한군 최신 정보를 듣는 강연을 종종 주최하는데 2달 전에도 1년 전까지 북한군이었던 인사를 초빙해 강연을 들었습니다. 참석했던 사람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식이 꽤 있는 참가자들조차 설마 그 정도일까라고 생각했지만 강연을 다 듣고 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에이 설마 군대인데 그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순 병사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수록 저게 군대라고?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속옷도 없이 누더기 군복을 입고 살며 늘 배고픔에 허덕이는 북한군 실상을 들을 때마다 드라마 야인시대에 나오는 수표교 거지들이 북한군보단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북한군 최정예라는 11군단, 즉 폭풍군단을 북한 사람들은 폭풍강도라고 부릅니다. 이 부대 군인들이 배가 고파 민가를 습격하는 일이 잦은데 그나마 날쌔서 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민간인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니 폭풍군단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셈입니다. 즉 북한군에서 물건을 훔치는데 가장 능숙한 부대가 바로 11군단인 것입니다. 방탄복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니 배 근육이라도 키워야 하는 걸까요? 김정은이 참관하는 행사 때마다 배에 올려놓은 돌을 망치로 부수는 차력쇼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는 북한군이 얼마나 기본적인 장비조차 갖추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키 143cm만 넘으면 군대에 가는 청년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11군단 또는 그 전신인 특수 8군단이 거의 무적의 전사로 종종 묘사됩니다. 분명 북한의 특수부대가 뛰어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의 특수부대는 그나마 특수부대다웠습니다. 특수부대에 입대하면 지옥같은 훈련을 끊임없이 이겨내야 했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춰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들은 인간이었습니다. 1968년에 김신조 부대, 울진-3척 침투 무장공비부대는 북한에서 가장 뛰어난 특수부대 요원들이었지만 이들도 경무장 상태로 후방에서 포위되면 일당백은커녕 한국군과의 사상 비율에서 1대1도 버거워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의 전투력이 급속히 저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11군단에서도 영양실조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버티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북한 전체적으로 기아에 허덕이다 보니 병력 자원의 질이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북한은 17세 이상 학교 졸업생 중 키 143cm 이상, 몸무게 45kg 이상이면 군에 입대시킵니다. 북한군이 전반적으로 난쟁이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일반 부대에서는 165cm 정도만 되어도 키가 큰 병사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 아무리 골라서 특수부대에 보낸다고 해도
전체적인 왜소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키만 작아진 것이 아니라 영양 상태도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병사들에게 고강도 특수훈련을 시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북한은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11군단 병력을 압록강 경비에 파견했습니다. 이때 촬영된 11군단 군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현재도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 11군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특수부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삐쩍 마른 청년들이 돌아다녔고 격술 훈련을 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에서도 힘이 없어 발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50kg도 채 되지 않는 삐쩍 마른 청년들이 주먹을 내질러 봐야 얼마나 힘이 실리겠습니까? 물론 김정은이 방문하면 앞에서 벽돌 여러 장을 격파하고 배에 돌을 올려놓고 부수는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키와 체격을 보고 1호 행사용으로 특별히 선발된 뒤 평소에도 잘 먹여서 관리되는 중대급 정도의 일부 군인들입니다. 김정은이 왔는데 내세울 만한 군인은 있어야 할 테니까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특수작전군의 초기 영상을 보면 특수부대라고 뽑았음에도 키가 작고 삐쩍 마른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올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 북한으로 돌아온 파병 군인들을 내세운 행사를 보면 모두 살이 많이 찐 모습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그곳에서 풍족하게 공급되는 돼지비계를 정신없이 먹어치웠습니다. 현지에서 북한군을 취재했던 한 언론인은 북한군들이 3개월쯤 지나니 피둥피둥 살이 찌더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파병 군인들은 현재 매우 양호한 영양 상태로 귀국한 것입니다. 북한군 항공육전병 훈련 모습 사진을 보면 북한 특수부대는 총알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훌쩍 날아오르는 능력을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각종 특수부대 훈련 화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북한 특수부대의 한계는 단지 신체 능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전쟁 수행 능력 또한 실제로는 매우 뒤떨어져 있습니다. 김정은은 외부에 과시하기 위해 특수부대 훈련을 자주 벌이고 사진을 공개하는데 이러한 훈련 장면들을 분석해보면 이들 부대는 현대전과는 동떨어진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특수부대인데 때를 지어 돌격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앞뒤 공중제비를 선보입니다. 엄폐물이 분명히 있는데도 굳이 높이 날아올라 공중에서 총을 쏘거나 총을 쏘는 군인 앞으로 점프하며 총을 쏘는 기이한 장면도 연출됩니다. 김정은의 눈에는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외부 전문가들의 시선에서 보면 왜 이런 동작을 훈련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멋있는 특수장비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누가 봐도 과시용으로 공개하는 특수부대 훈련 장면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자세히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 방탄복 같은 것을 입었지만 방탄판이 없는 것이 보이고 야시경이 붙은 방탄모를 쓰고 나왔지만 한 번도 써본 일이 없는지 턱근 조절을 할 줄 몰라 머리에서 흘러내립니다. 심지어 총구 방향과 다르게 이상하게 부착된 조준경으로 총을 쏘는 연출을 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11군단의 편제 자체도 현대전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병력의 70%가 경보병여단과 항공육전병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보병은 무장을 가볍게 하여 공격력과 방어력을 다소 희생하는 대신 기동성을 높인 보병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총 한 자루와 배낭 하나를 메고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 이동하는 부대입니다. 이러한 부대는 반세기 전까지는 효용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량이나 헬기로 병력을 침투시키는 현대전 시대에 정찰 자산이 샅샅이 감시하는 지상에서 수천 명이 총만 메고 뛰어다니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항공육전병여단 또한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규모 병력의 공중 침투는 제공권을 장악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물 전투기만 보유한 북한은 제공권을 장악할 능력을 오래전에 상실했습니다. 침투 수송기도 1940년대에 생산된 시속 200km도 채 되지 않는 고물 AN-2기들 뿐입니다. 이 복엽 수송기가 제대로 뜰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이륙했다고 한들 작은 무인기 격추를 논하는 현대전에서는 그저 날아다니는 관에 불과합니다. AN-2기를 이용한 침투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깨달았는지 작년에 북한은 단 2대뿐인 고려항공 수송기의 군용 도색을 급히 입혀 낙하 훈련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훈련이었던 탓인지 비행 속도가 너무 빨라 낙하산이 비행기에 걸리거나 낙하산끼리 엉키는 모습이 사진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1군단의 특수성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지만 김정은이 특수부대를 과시하기 위해 연출한 훈련들은 북한 내부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외부 전문가들에게는 그저 실소만 자아낼 뿐입니다. 2017년 8월 북한군 특수부대가 진행한 백령도 점령 기습 훈련 장면을 보면 수십 명이 총을 난사하며 산에서 달려내려오는 모습은 북한의 주체식, 각계전투 대형일 수도 있겠지만 현대전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북한의 11군단이 이처럼 낙후된 부대가 된 이유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난 때문입니다. 국가가 부유해야 군인들을 잘 먹이고 좋은 장비를 지급하며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를 운용하는 미국은 특수부대원 1명을 육성하는데 수십억 원이 소요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네이비실 전투원 1명을 양성하는데 평균 27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개인 장비와 지원 장비까지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27억 원은 약 200만 달러에 해당하며 이 돈이면 옥수수 5,000톤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미국 네이비실 전투원 2명을 육성하는 비용이면 4만 명에 달하는 북한 11군단 전체가 1년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다시 고강도 육체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마저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이비실 2명 육성 비용과 11군단 유지 비용의 비교만큼 북한 폭풍군단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요? 김정은이 11군단의 사기를 북돋으려면 우선 이들에게 밥과 돼지비계 정도는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난달 5일 김정은은 새로 건조한 최현암 해병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승조원이 100여 명에 불과했기에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평양에서 남포까지 돼지고기 볶음, 양념닭 튀김 등이 포함된 뷔페식 음식을 차에 싣고 가서 한 끼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11군단 지휘부 방문 때는 인원이 많아서인지 음식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해군에게는 한턱을 쓰면서도 해외 파병에서 숱한 희생자를 낸 11군단에게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근히 고기를 기대했을 현지 군인들은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인민군의 상징 부대라고 치켜세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병사들에게는 제일 배부르게 공급되는 부대가 가장 상징적인 부대입니다. 허기져 걸어다닐 힘조차 없는 부대는 그저 폭풍거지일 뿐입니다. 분단의 현실 속에서 북한 특수부대의 그림자는 여전히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 속에는 북한 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고통받는 인민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북한 폭풍군단의 눈물은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닌 북한 사회 전체의 문제를 응축하여 보여주는 비극적인 단면인 것입니다.